서복주의 한계입니다.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해서 양육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형제들아 너희 영혼이 잣된 같이 너희의 범사에 잣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대로 이제 육체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주님을 모신 성전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모신 성전이기 때문에 좀 가꾸고 잘 건강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머리에 뭐 숱 터난 것처럼 좀 분장도 좀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젊은 오빠 같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경우가, 내 가족 중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이 결혼을 했는데 임신 9개월인데 갑자기 병원 측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아가 난소에 혹이 생겼기 때문에 제왕절개를 해서 조수가를 분만을 시켜서 아이를 또 난소의 혹을 수술을 해야겠다고 대학병원 측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기 딸이 임신 9개월인데 손주가 또 자기 가족이 태아가 이게 난소 혹이 났는데 빨리 꺼내서 수술을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그러면 수술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수술해야겠습니다 하면 수술해야겠죠? 손주가 혹이 생겼다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러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안 하겠습니다. 삐딱한 이완생 형제님의 손을 들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알아본 뒤에 결정하겠습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뭐가 함정이 있을 것 같으니까 손을 많이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챙겨야 될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들이 정말 살기 힘듭니다. 특별히 산부인과는 곳은 자연분만을 하면 10시간 동안을 아기가 얼마나 산도가 있는가를 잠을 안 자고 10시간 동안 산부인과 의사가 내진을 해서 겨우 진통 끝에 겨우 아기 안 나오면 베이쿰이라는 석션기를 대가지고 머리를 펌프르질하고 겨우 분만을 하다가 아기가 신경이 다치거나 잘못되면 변상이 3억이 나옵니다. 정확히 2억에서 3억이 의사에게 변상이 떨어집니다. 근데 제왕절개를 해서 20분이면 끝나버리거든요. 20분 내에서 25분. 그러면 절대로 내성마비나 이런 것이 올 가망성이 없고 산모도 절대로 안전합니다. 근데 그 수가는 120만 원을 줍니다. 여러분 누가 자연분만을 시키려고 10시간 동안 땀을 흘리면서 3억 배상할지 모르는 위험을 안겠습니까? 이건 제도상의 잘못해도 커다란 잘못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경영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지만 좀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아요. 저희 딸아이가 이렇게 임신 9개월 만에 제 예빈이가 임신했을 때 대전 을지대학병원에서 전화 왔었는데 그것은 딸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 있는 에스트로겐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난소가 물혹이 생겨서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산해서 배꼽을 자르는 순간 호르몬 유입이 차단되기 때문에 바로 없어지는 혹입니다. 그런데 태아를 끄집어내서 또 그 어린애를 또 수술하자고 하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때는 너무 한 병원만 믿지 마시고
결정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될 때는 한두 번 병원을 바꿔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듣고 보니까 큰일 날 뻔했죠? 그건 정말 큰 문제가 되네요. 수술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술 후에 장이 유착되어 버리기도 하고 뒤집혀지기도 하고 수술 마취 사고 나기도 하고 너무나 두 생명의 위험에 빠지는 그 결정을 서슴없이 권하는 것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혜를 챙기시고 어려운 정말로 병원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에서 너무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의사가. 그러면 여러분들 제일 뭐 하실래요? 참 서복정제께 그건 정말 좋은, 제가 좋아할지 알죠? 제가 좋아할지 알고 조금은 좋습니다.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이게 저 의사 판단이 옳은 것입니까? 분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반드시 장로님한테 전화하셔야 돼요. 너희들 중에 병든 자들이 있느냐? 장로들을 초청하여 머리에 기를 바르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 원칙 안 지키는 것 같이 보여요. 우선 의사가 뭐라고 하면 그냥 그 의사 말을 엄청나게 신뢰를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안 믿고 또 서울의 유명한 서울대 나와서 한 병원, 삼성병원 의사들 말을 하면 아마 지방에 있는 어떤 의사가 뭐라 해도 그 의사의 말이 아주 절대적으로 판단이 그 하나님 말씀, 장로님의 말씀보다도 더 믿는 게 우리의 심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어떤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 먼저 주님, 이게 주님께 어떻게 결정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최소한 믿는 자, 예수님을 경외하는 그 순서는 지켜야 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는데 장로님한테 여쭤보지도 않고 다 막 찾아오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냥 믿지 않는 자도 그 병원 가면 그냥 무료로 해준다고 소문이 나서 그런지 뭐 자매 어디 교회라고 하면 무조건 성도로 알고 보다 보면 그 느끼는 감이 있잖아. 성도가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고 몇 가지 질문하면 뽀록이 나옵니다. 근데 전혀 그 교회와 상관없는 자들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아주 많이 생겨요. 그래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저한테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하는 것이 미안하다고 해서 아주 중요한 경험에도 저녁에 전화하기가 미안해서 쉴 때 나갔는데 쉴 때 하시는 것이 저한테 좋습니다.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전화를 하면 1분 내에 그냥 큰 차이가 나버린데 그냥 집에 방에 이불 깔고 누워서 서복지 형제님 모르게 시작하면 정말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됐으면 쉴 때 전화하시는 것이 좋고 새벽 1시라도 응급한 자는 항상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팔공로 모임에 검진을 갔었는데 어느 한 여인이 갑상선에 혹이 생겼다고 대학병원에서 3개월마다 이 암으로 변할 줄 모른다고 3개월마다 찔러서 세침 검사를 하고 3년 동안 그동안에 50만 원씩 3개월마다 하면 4번 하면 한 달에 1년에 200만 원씩 600만 원을 주고 검사를 하고 있다가 검진하고 이것은 사마귀보다 해롭지 않는 혹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얼마나 그분이 안심이 됐더니 펑펑 울더라고요. 구도자가. 그런데 대학병원 교수가 그렇습니다. 갑상선 어떻게 하여튼 암이 되고 모른다고 겁나는 말을 하면 일단은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평교에 어떤 형제가 3개월 동안 딸꾹질을 했어요. 딸꾹질하면 어디가로 가게 해요? 내과로 가게 해요? 어디로 가게 해요? 내과 손 들어보세요. 호흡기 내과 손 들어보세요. 아닐 것 같으니까 안 들은 분들이
호흡기내과 안 가면 어디로 심장내과로 갑니까? 뭐 어디로 내분비내과로 가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딸꾹질했다고 전화 왔어요. 그건 폐 기관지가 아닙니다. 뇌 쪽일 거라고요. 호흡 정체. 뇌 MRI를 했더니 뇌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큰 종양이 생겨가지고 눈 감고도 수술할 수 있다는 뇌 수술 전문 교수한테 보내서 수술해서 방금 전화를 했더니 지금까지 6년째 잘 건강하게 아이 잘 기르고 산다고 합니다. 길을 잘못 들으면 여기서 배울 원칙이 있습니다. 어느 병원을 가든지 3번 가서 안 났으면 병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저는 병원을 하면서 제가 절대로 유능한 의사가 아니에요. 2번, 3번째 안 났습니다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병원 손을 바꾸세요. 바로 발을 뺍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들도 이제 임신을 하는데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래서 임신 5개월이 되면 산부인과에서 기형아 검사를 하자고 양수 검사를 하자고 합니다. 5개월 만에 양수 검사를 해야 기형아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또 자녀들을 시킬 분. 이제 의사 안 믿어서 큰일 나게 생깁니다. 안 하겠다는 분. 왜 안 하죠? 왜? 기형하면 어쩌려고? 어쩔 수 없다면요. 기형을 할지라도 나을 거라. 그런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죠. 또 검사를 안 하겠다는 분들은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형아 검사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족 가운데 특수한 기형이 있는 분들은 해야 됩니다. 외가나 친가나 반드시 해야죠. 근데 친가나 외가나 아무 기형이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기형아 검사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5개월 돼서 양수 검사를 하면 100만 원 되죠. 200만 원 의사가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5개월 만에 양수를 빼서 검사를 해서 만약에 어떤 기형이 생겨서 아기를 포기를 해야 되면 5개월 정도 되면 심장이 다 생겨 머리가 다 생겨 완전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개골을 집게로 빠개가지고 죽여가지고 빼야 됩니다. 그런데 기형아 검사를 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나 가족 중에 어떤 선천적인 치명적 유전자적인 결함이 있는 집안은 해서 그것을 감별을 할 필요가 한 10만 명, 20만 명 중에 1명 있을 정도 귀한 거니까 양수검사는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검사를 해서 하다가 감염되면 태아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죠? 기형아 검사 앞으로 하시면 꼭 절대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의사들이 너무 수입이 정말로 힘든 수가 때문에 생겨나는 사회적 현상으로 생겨됩니다. 어느 화인욱 형제 사이가 제가 카나다 가 있는데 가슴이 아프다고 순천에서 안 돼서 전남대학을 입원을 했습니다. 어디로 갈게요? 톱으로 써는 것 같아요. 통증에서. 어디로 가야죠? 심장내과, 순환기내과. 심장내과로 가실 분. 심장내과. 근데 일주일 내에 아파 죽겠는 거예요. 댕댕 굴고. 일주일 내에. 모든 검사를 했는데 다 정상으로 나왔어요. 순환기를 전부 검사했는데 정상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게요? 네? 저 듣게 해줘야 이야기해보세요. 듣게. 피검사? 피검사를 해야 돼? 그 다음에는 기도해야지요. 그 다음에는 장로님한테 말씀해야죠.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서복조 형제한테 전화를 해봐야죠. 카나다 갔다 왔는데 월요일에 왔어요.
쓸개에 돌이 처박혀갖고 쥐어 트는데 아픈데 여기를 아 했으면 소화기 내과로 가는데 아 하고 가니까 소화기 내과로 가버린 거예요. 앉아 길을 잘못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어느 병원에서 치료하는데도 안 좋아지면 병원을 바꿔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무리 대학병원 아니라 서울대에서 할지라도 병이 안 나서면 의사선을 바꿔야 된다는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쓰겠어요. 왜냐하면 어느 서울대학이든 아산병이든지 아산병원 전체 의사가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교수 담당의 한 사람이 됩니다. 그분은 아는 것이 자기 머리에 있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데 하늘 아래 온전한 의사는 이 지구상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남원에 불이 났는데 불이 나서 남원 소방서 횡행하고 불을 끌어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한테 집이 나서 불이 났다 하고 전화를 하니까 서울 아들이 굉장히 효자가 있었어요. 어머니 그 남원 소방서는 장비도 꺼졌고 기술도 없으니까 서울 소방서에서 아산 소방서에서 불 끄러 갈 테니까 잠깐 기다리세요. 거기는 기술이나 장비나 형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고맙다면 언제 올래 그게? 예약이 한 달 뒤에 잡혔으니까 실제로 가기는 한 2달 뒤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들한테 말하면 고맙다 2달 기다리면 그러겠습니까? 기술이 좀 꺼졌을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뭐 해야죠? 불을 꺼보라고 해야죠. 그죠? 이건 쉬운 예와 같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특히 성도 여러분들한테도 저한테 의뢰가 왔을 때 제가 느끼는 어려움이 그겁니다. 어디 병이 들어서 가장 빠른 길을 제가 아는 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어떻게 너 헛소리 하냐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예쁜 성도들도 있고 별로 안 예쁜 성도들도 있어요. 좀 부담스러운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잘 비춰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뭔 중병에 걸려서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을 대하실 때 제가 깨끗한 양식과 선한 양심과 깨끗한 양심으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지 않는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교회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들, 성도들을 대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성도 안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만 들으면 막 무장 해제를 하잖아요. 무장 해제를 하잖아요. 뭐 자연식품이 뭐니 하고 성도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로 교회가 어지러운 죄의 빌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여러분들을 경건의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고 대해본 적은 없다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라 가서도 양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길을 전에 좀 권해놓으면 전화가 옵니다. 5일 내에 수술을 하도록 딱 교수까지 딱 결정을 해놓으면 저 형제님 저 아들이 저 아산 서울대학 이야기하면 난감하다고요. 안가의 싸움은 시간가의 싸움이지 아무리 유명한 병원도 그 병원 전부 의사가 달라드는 게 아니라고요. 돈 없고 백이 없으면 아주 실습생한테 전문의사 단 1년차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서울 대형 병원에서 의사가 2,000명 정도 돼요. 어느 의사한테 잡힐 줄 알고 그 유명한 병원만 노래를 부른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소개하는 건 최소한 그 방면의 최고 권위자한테 정말로 내 가족이 어떻다면 믿을 수 있는 그분한테 맡겼는데 그걸 말하면 속에서 부하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요. 불 났는데 2달 뒤에 한번 불 좀 꺼보세요. 그렇게 화가 날 때 있어요. 어디 전주에
그 쓸개 수술을 수술을 아주 싸게 보통은 서울에는 300만에서 700만원까지도 받는데 120만원이면 수술을 아주 제 아내도 그 의사한테 시켰거든요. 제가 쓸개 빠진 여자하고 사는 년하고 좀 얘기하고 제 아내를 맡길 정도로면 믿어야겠죠.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제님 그날 병원에 와봤더니 좀 꼬졌습니다. 이 병원에 가도 됩니까? 그러길래 큰 병원에 가서 하세요. 좀 꼬졌기는 하죠. 병원이 좀 허용하다는 거예요. 그건 형제를 믿지 않는 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어려운 점은 아무리 제가 빠른 길을 좋은 교수를 소개를 해서 빠른 시간에 수술을 할지라도 장벽이나 암이라는 게 장벽이 4껍질이 있는데 4껍질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 임파선 전이가 되어버리면 임파선 하나에 암세포가 1억 개 이상이 모여야 임파선 하나가 보입니다. 수술할 때 임파선을 이렇게 다 떼고 제거를 하는데 거기에 모인 암은 떼내지만은 거기서 전이가 됐다는 것은 다른 암세포는 밀가루처럼 퍼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술 끝에 항암제를 방사선 치료를 하자고 하면 완치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완치를 좀 못하고 고생을 하면 뒷말이 들려요. 누구는 어디 병원에 가서 다 나섰다는데 이게 제가 소개를 잘못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 환자가 다 소개해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한 저로서는 참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앞으로는 10년 내지 20년 안에 의사가 없어질 직업입니다. 의사들 아마 직업이 이렇게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어느 환자가 몇 시까지 해야 됩니까? 조금 10분만 할까요? 더 많이 해도 되죠? 재밌죠? 어느 환자가 갑자기 설사를 했어요. 설사를 시작했어요. 3일 치료해보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 남자를 입원시켰어요. 6개월 동안 설사가 안 깹니다. 서울 어디로 갔겠어요? 아산병원 갔죠. 1년 해도 설사가 안 깹니다. 80kg 있는 환자가 40kg까지 빠져요. 설사를 계속 부인도 도망가버려요. 다 죽어가요. 의사가 장내시경, CT 별것을 다 해도 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들은 사람을 보지 않고 기계를 봅니다. CT, 컴퓨터 다 그림자거든요. 그래서 배를 째고 한번 6개월 넘어가면 죽을 병은 아니라겠죠? 6개월 넘어갔으니까 배를 째고 직접 한번 끄집어내서 실제로 조직으로 한번 봅시다. 남원에 있는 의사 말을 누가 듣습니까? 그래서 다시 서울대학병원으로 갔어요. 2년 만에 32kg가 빠져서 이제 눈하고 뼈만 나가서 다 죽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 가라고 하니까 가족들이 항의를 했어요. 배나 열어보고나 죽읍시다. 배를 열었어요. 그러더니 여러분들 지금은 없는데 여항에 보면 그 지렁이들 그 붕어가 쪽쪽 빨아먹는 아주 머리카락 같은 지렁이 보신 적 있어요? 쭉 빨아먹고 하는 지렁이가 있어요. 필라리아시스라는 기생충이 창자 벽에서 영양분을 빨는 임팍 안에 다 박혀갖고 지가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자가 300원짜리 정분당의 필컴이라는 약을 먹고 완치를 해서 이렇게 체중이 빠져서 지금 도의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집에 가서 배를 안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왜 의사가 직업을 잃게 되냐면 아무리 유명한 의사도 자기 머리 안에 밖에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일 좋은 의사는 제가 진찰해도 아무리 해도 제 의견으로는 실력이 못돼서 다른 의사 말을 들어보면 어쩔까요? 보내주지 않고 모르겠으면 신경성이요 그래요. 난 신경성이만.
어떤 광양에 있는 환자가 눈이 어질어질하다가 손발이 저리저리하다 정신을 나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울로 올라갔어요. 3년 동안은 잠을 깨지 않고 잠만 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서울에서 광양으로 보내는데 전라선 열차를 타고 하다가 전주 예수병원에 미국 의사가 많다고 해서 미국 의사한테 한번 원인 없이 보이고 죽자고 왔는데 제가 의과대학 나온 지 2년 차 첫 달에 4월 달에 저한테 배정이 됐어요. 뿅아리 중에 햇병아리 중에서 뿅아리한테 저한테 배정이 됐는데 제가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히스토리 테이킹해놓고 환자 부인을 불러서 어떻게 했냐고 말을 들어보니 이 사람이 40년 전에 그 병구청에서 징병관이라서 돈을 넣고 많이 벌 수 있는데 돈을 헛다리로 쌓아도 그런 날마다 술대접을 받고 술로 허랑망탕하다 정신을 놔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1년 전에 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받지 않겠어요? 시험 보기 전에 공부인데 원인케 코사코프 신드롬이라는 것이 원인 코사코프라는 사람 이름인데 술을 너무 많이 처먹은 사람이 신경이 녹아버리고 정신을 놔버리는 병이 있다고 책에 3줄 정도 나와 있어요. 그 병 아닌가 하고 유한양에서 나오는 삐컴을 쏟아 넣기 시작했어요. 한 열흘 만에 눈이 깜빡깜빡하더니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한 보름 만에 벌떡 일어났어요. 이 사람이. 기적 같은 일이죠. 왜 의사가 없어지는 직업이 되냐면 모든 의사는 자기가 다 안다고 오해를 한다. 또 환자들은 의사를 서울대 교수나 유명한 교수는 이 사람이 최고라고 다 알 것이라고 환자도 의사를 오해하고 의사도 자기가 다 안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이겨버린 컴퓨터 AI 들어보셨죠? AI는 모든 전 세계 의사들의 지식을 다 컴퓨터에 다 입력을 시켜놔요. 증상을 딱 넣어놓으면 1번, 2번, 3번, 4번 진단이 쪼르륵 나와버려요. 명의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딱 넣어놓으면 딱 나와버려요. 의사는 제도 판단해야 하잖아요. 환자 만들 거죠. 바쁘다 보면 다 생각할 수가 없이 미치게 바쁘다 보면 지나갑니다. CT를 찍어놓고 제가 많이 보내는 방사선과 영상학과 원장이 자꾸 오진을 해요. CT를 한번 찍으면 200장 이상 정도 사진이 찍혀 나오거든요. 그러면 돌다 보면 한 사람 보는데 최소한 1시간은 봐야 정확히 볼 수 있어요. 환자를 그냥 물 밀듯이 밀렸는데 여기 들어보면 그중 한 장의 병이 있는데 들어록 지나가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갖고 암을 많이 놓쳐요. 영상학과에서도. 근데 AI한테 맡기면요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CT 영상학과 의사들 다 없어질 직업이에요. 컴퓨터한테 다 이렇게 먼병 딱 나와버려요. 그래서 최고 AI가 컴퓨터가 앞으로 인간을 진단을 하게 된다. 그보다 더한 AI보다 더한 명의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AI보다 더한 의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아. 주님은 AI보다 더 훌륭한 의사십니다. 여러분들이 질병에 걸리면 먼저 주님께 기도하세요. 의사 너무 믿지 말고 의사들요 웃기도 안 해요. 물론 의사들이 여러분들보다 낫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의사가 별 볼 일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학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신체가 신묘막측하다는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이 지은 신체가 신묘막측합니다. 정말로 신묘막측. 근데 돌팔일수록 한두 가지 아는 것으로 전체 이 신비한 우주보다 더 신비한 인체를 다 자기 안에 한두 가지 지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좋네요 하면 그냥 양파즙이 좋네요 하면 전 국민이 양파즙 먹고 있고
양배추즙이 좋냐면 전국의 양배추즙 먹고 있고, 이거 우리나라 최고 의사는 뭐냐면 홈쇼핑에서 나오는 건강식품입니다. 저 건강 채널에 나와서 어느 의사도 나와서 뭐라 하죠? 그럴 때는 반드시 생각하셔야 프로듀서하고 멋이 좀 잘 맞는 사람이구나.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한 식품이 홈쇼핑에서 팔라고 저것을 열심히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미네랄이 좋으니 중성, 지방간에 지방물, 콜레스테롤 좋으니 말을 많이 한다.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을 할 때 한 가지를 알으셔야 돼요. 나사못이 있잖아요. 나사못, 자동차에 나사못이 하나 풀리면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죠. 딱 조이면 참 좋겠죠. 야, 나사못이 좋구나. 나사못을 모아야 된다고 해서 나사못을 자동차로 하나만 싣고 다닌다고 해보세요. 참 좋겠죠. 그 쬐끈한 나사못 하나 있으면 조였으면 되는데, 나사못이야말로 엄청나게 자동차에 좋은 것이라고 설명을 하면 한 가만씩 나사못을 싣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죠. 하나 필요하면 또 하나 내서 쓰면 되겠지. 보통 포리코사놀이니 뭐니 전부 하는 것들이 나사못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1년 내내 먹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무하면 인체에 반드시 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다는 것도 너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사람에 해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좋고, 건강식품에 무엇이 좋고 그러죠? 좋죠? 정말로 유기농 먹고 싶고 깨끗한 음식 먹고 싶죠? 제가 비결을 가르쳐 줄게요. 무엇을 먹어야 좋을까? 저도 홈쇼핑에 팔라고 이런 설명이 아니고, 무엇이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식탁에 무엇이 올라오든지, 찻잔에 무엇이 올라오든지 그 음식이 나한테 정말로 좋아지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선하심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무엇이든지 음식 놔두고 감사 기도하세요. 그 음식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홈쇼핑 좀 제발 그만 좀 보세요. 미국 대통령이 먹는 고지혈증 약? 천만의 말씀이에요. 콜레스테롤 나쁘다고 말씀 많이 들었죠?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좋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주 몹쓸 놈이라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잘 모르겠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솔직해지시고,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콜레스테롤은 의과대 1학년 때 시험에 나옵니다.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생겼지요? 하고 구조식을 그리도록 시험에 주관식으로 나와요. 그만큼 우리 모든 인체를 만드는 기본 벽돌이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없으면 사람은 하나도 머리카락이든 뼈든 심장이든 다 만들어질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지은 기본 벽돌이에요. 근데 그 벽돌이 깨진 벽돌도 있고 쌍쌍한 벽돌도 있고, 쌍쌍한 벽돌은 있을수록 좋고 깨진 벽돌은 좀 있으면 안 좋지 않겠어요? 집을 짓는데 벽돌이 많이 오는데 한 채를 다 지었는데 벽돌이 계속 들어와. 그러면 어디다 쌓아놓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너무 많이 쌓아놓으면 집이 좀 복잡해지겠죠? 콜레스테롤이 이제 꼭 필요한 건데 너무 많으면 문제가 돼요. 혈관에 좀 쌓일 수 있죠. 혈관이나 심장이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고지혈증 약을 호들갑을 떨고 콜레스테롤 떨어뜨리는 약을 막 들이다 먹는 거예요. 250까지 정상인데 계속 제약회사에서 230까지 하게 해버려요. 230까지. 그러니까 230까지, 200까지 해버려요. 200까지 해버려요. 220이던 사람이 느닷없이 고지혈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 의사들 말장난이잖아요. 콜레스테롤. 하나님께서 250, 너도 나도 250까지라 하자고 계속 내쳐놨어요. 모든 환자들이 고지혈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을 너무 떨어뜨려버리면 계속 집을 치려는데 벽돌을 안 보내.
왜 안 보내냐? 지난번에 많다고 했잖아. 안 보내버리면 집을 못 지어버린 거야. 온 몸은 계속 없어지고 새로 계속 다시 지어지는 건데 콜레스테롤이 안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모든 몸이 망가져. 호르몬도 안 만들어져요. 고지혈증 약을 계속 먹으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병원에서 콜레스테롤 노래를 부르면 그 말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이거 요새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건강검진. 병원에, 어디 병원에 가서도 뭐 집안에, 지방에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막 뜨물 같은 거 먹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검진 할 때 절대로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하면 안 됩니다. 이 뜨물 같은 것을 먹고 위장 투시를 하면 한 1, 20년 전에 내시경이 발달되기 전에 그것을 해갖고 그림자로 한번 알아본 거예요. 차로 가지고 다니는 엑스레이 기기가 좋은 기기를 가지고 다닐 수 없네요. 아주 싸구려. 엑스레이 방사선을 엄청 쬐버리고 화질도 안 좋은 것을 갖고 대충 찍어갖고 갑니다. 가가지고 이 개인 병원에서 검진을 하는 날 바로 결과를 암이다 아니다 알려주잖아요. 그 사람은 차 타고 가요. 뭔가 통보를 해줄게 하고 가요. 시골 사람들은 그 통지를 미처 못 봐본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주 저에게 친절하게 지내는 환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마을 이장한테 어찌 물장에 오라 해서 검진을 했는데 안 좋아서 왔는데 폐암 3기가 됐어요. 그때 알아보니까 2달 전에 폐 사진을 찍었는데 좀 이상하다. 통지를 갔는데 바쁘니까 그 통지문을 안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인 병원에서 어떤 의료 사고가 난다든지 오진이 나면 대개는 의사들이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1, 2억 보상을 또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검진 기관에서 하면 10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적으로 그냥 개인 병원에 가서 검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검진 공식적인 기관에 가서 검진하면 혹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대처가 안 된다.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생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몇 분이나 다 끝났습니까? 예? 10분. 유기농 식품을 사 먹으라고 돈을 많이 쓰고 계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유기농 식품 돈 많이 들으시죠? 한 달에 얼마나 들어요? 예? 예? 40만 원이요? 40만 원? 오래 살라고 유기농 식품 40만 원 쓰시죠? 좀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다 그잖아요. 유기농이는 좋잖아요. 유기농이라는 것은 화학비료를 전혀 안 쓰고 농약도 안 쓰고 그냥 거름으로만 유기농으로 한 것이 유기농 식품이잖아요. 깨끗하고 건강하잖아요. 유기농 근데 제일 유기농을 먹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 유기농 똥을 좀 줘갖고 했지 뭐 화학비료 어디가 있고 농약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 평균 수명이 얼마였게요? 27세였어요. 아마 우리 조선 시절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27세였고 한갑까지 안 죽었다고 한갑 잔치해줬죠. 근데 요새 한갑 잔치 해주면 기뻐하겠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죠. 여행이나 갈라는데 뭐 돈이나 주지. 날 그 늙은이 취급하냐고 그러잖아요. 유기농 먹어서 유기농을 지금 유기농 안 먹는 우리 화학비료 많이 먹는 사람 되게 80까지 살아요. 40만 원 갖고 저한테 4만 원씩이라도 보내주시면 참 좋거든요. 유기농 말짱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유기농이든 무기농이든지 간에 마스키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장사치더라. 장사하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기농해서 모든 화학비료를 하나도 안 쓰고 씨앗을 개해서 키웠더니 그
우리가 보지도 못한 병균들이 다 달라붙어갖고 막 뭐 갉아먹고 올려. 그것이 사람의 병을 더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학비료 쓴 것도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도 자매님 성함 좀 알고 저한테 4만 원씩만 좀 보내주시면 아멘 했어요. 꼭 그건 자연 꼭 알으셔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망이 없는 환자들, 마지막 암에서 6개월밖에 못 살 사람들, 병원에서 하지 여러분 주위 친척들이 암 걸려서 마지막 선고를 받고 했을 때 환자들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이 이제 호스피스라고 해서 그냥 죽을 때까지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도록 두는 방법. 근데 AI가 앞으로 의사가 없어질 직업이라 했죠. 췌장암이 생겼다, 폐암이 생겼다, 이암이 생겼다 하면 이 환자 자료를 딱 입력시켜 놓으면 컴퓨터가 AI가 너는 방사선 치료를 먼저 해. 너는 수술하는 것이 좋겠어. 너는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어. AI가 제일 이 환자한테 좋은 방법을 딱 골라서 딱 정해줍니다. 그것을 컴퓨터는 어느 제약회사에서 나는 돈을 좀 주는가, 또 내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가, 교수들이 연구를 해.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그 연구를 할 때 많이 환자들이 이용당하는 거예요. 뭔 약을 써보면 얼마나 된가. 근데 3기암을 치료당했을 때, 수술을 안 했을 때는 9개월에서 10개월 살고,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썼을 때는 12개월, 13개월, 2달 더 산다고 할 때, 그걸 정확히 가르쳐주면 돈이 3천만 원 들여서 2달 더 살게 해준다. 근데 그 쓰는 순간부터 토하고 속에 머리 빠지고 속이 뒤집어졌고 사는 것이 난다 할 때, 근데 그 지독한 치료하면 2달 더 살려준다고 하면 치료하겠어요? 그냥 하루 살더라도 편히 살겠어요? 그 결정을 환자들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컴퓨터는 정확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얼마나 더 살 수 있는데 엄청 힘든데 그렇게도 할라요? 그러면 그냥 하루 살더라도 품위 있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자기 주관적으로 환자를 몰고 가지 않는 시대가 곧 올 거예요. 그리고 환자를 놔두고 그 무당이 안방에 넣어두고 저녁에 귀신한테 북을 치고 이제 막 징을 치고 구슬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무당들이 징을 치면서 탁 치면서 속에 있는 환자를 나서주려고 하겠죠. 그 말이 아니고 날만 새면 내 것이다. 날만 새면 이게 차려놓은 것이 전부 날만 새면 내 것이다 하고 악을 쓰는 거예요. 날만 새면 갖고 가는 거죠. 다 차려놓은 거. 근데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무당이 하는 것도 효과가 있어요. 모든 병은 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환자가 안방에 누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저녁 내 약을 쓰고 하니까 뭔가 효과가 있을 것 같아. 플레이스보 효과라고 해요. 가짜 효과라고 해요. 마음으로부터 심리적인 영향을 상당히 받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환자가 조금 좋아지는 영향이 있는 거예요. 또 어디서 자연요법을 하니 어디 가서 편백나무 숲에 가서 누워서 자연식으로 하니 뭐냐고 막 자연식품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몇백만 원 받아먹는 사람들 있죠. 효과가 꽤나 있어요. 얼마나 효과가 있냐. 1, 2개월의 효과는 있을 수 있어요. 심약한 환자들을 상대로 엄청나게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자연치유법이든지 어디 나라 가서 보니까는 머리 아픈 사람이 막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거예요. 버드나무 껍질을. 버드나무 아시죠? 그래갖고 이제 의사들이 보니까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 먹더라. 그래서 저것이 뭔가 하고 버드나무 껍질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보도만 나면 껍질 속에 아세틸살리실릭 애시드라는 아스피린 성분이 있었어요. 아스피린. 여러분 아스피린 알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약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이에요. 아하, 저 성분이 그랬구나 하고 알아서 동물 실험을 수없이 해서 하루에 3g 이상을 쓰면 위가 터져버리더라. 출혈해서. 또 1g 쓰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 해서 정량화하고 얼마나 먹을 것인가, 하루에 몇 번 먹을 것인가, 얼마를 이상 넘어가면 사람이 해로보더라. 이게 해서 정량해서 정확히 찍어낸 것이 약이지 하늘 아래 한약이 따로 없는 거예요. 양약이든 한약이든 전부 인간이 창조한 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 아래서 그래서 인간이 알아서 찾아낸 것뿐이에요. 한약, 양약 따로 없는 거예요. 영국 처칠 수상이 독일 히틀러를 이기고 2차 대전을 승리를 했어요. 폐에 고름 차서 죽게 됐습니다. 다 죽었죠. 폐렴. 근데 된장을 피다 보면 끼우다 보면 곰팡이 끼죠. 그 곰팡이 중에서 새파란 곰팡이가 있어요. 푸른 곰팡이. 그래서 영국의 프레밍이라는 사람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그 폐렴균을 곰팡이가 잡아먹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페니실린을 거기서 빼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 박 터지면, 저도 어머니가 박 터지면 된장을 한다고 턱 붙여줬는데 그것이 페니실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길기수 형제님이, 케이스 글라스 형제님이, 네덜란드 선교사님이 담양에서 와서 기절 초풍을 할 뻔했대요. 논에서 모를 내는데 새참이 나왔는데 대나무에 검정 보리밥을 가왔는데 거기에 그냥 파리떼들이 늘어붙었는데 그러면 열심히 먹고 있으니까 언제 배탈 나서 죽나 했더니 안 죽고 한국 사람들이 건재하게 모를 심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된장국에다 고추를 탁 찍어서 먹어갖고 페니실린하고 같이 먹어보게 병균을. 우리나라 선조가 어디 가보니까 숨이 찬 사람들을, 숨이 차니까 동남아 가니까 뭐 나무 이파리를 뜯어 먹더래요. 숨 찬 사람이 뭐 진짜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뭇잎을 가져다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그 속에 디기타리스라는 성분이 심장이 적게 뛸 때 강하게 떼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심장병 환자들이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약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어떤 자연요법이든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페니실을 맞고 즉사입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 뽑자마자 죽어버려요. 부작용이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디기타리스라는 약이 하루에 2g 이상 들어가면 심장이 느닷없이 턱 쏘고 심장마비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좋은 것은 어느 정도까지 써야 되는지, 이 약을 쓰면서 어떤 부작용 생리를 정량화하지 않고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무조건 한 사람은 좋아지면 모든 사람이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 단방약의 문제점이라는 말이에요. 뭔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2차 대전 끝난 뒤에 치질 환자를 주사 한 대로 다 수술 않고 똥꼬를 다 나서버렸어요. 만세 삼창. 치질 끝났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치질에 항문에다 주사를 맞고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간이 썩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치질은 나섰는데 그 혈류를 타고 간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검증되지 않는 치료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무섭게 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는데, 누구 한 번 효과를 봤다면 그냥 주의사 인적이 많아서 뭔 병만 있으면 의사가 필요 없이 요거 갖고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나발을 불고 홈쇼핑에서 나발을 불리고 난리를 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좋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걸 남용을 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한 가지 원칙이 있어.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란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제가 장사 아닌 장사를 해요.
한번 해야겠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여러분들을 경건을 이익의 도구로 삼지 않은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에게 권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북부교회를 서울 북부모임 집회를 갔을 때 어느 자매님이 얼굴에 대상포진이 와갖고, 대상포진이 뭐냐면은 피곤할 때 입이 지이는 사람 있죠. 입이 물집 잡힌 사람. 입이 허는 것하고 물집 잡힌 사람은 달라요. 허는 것은 그냥 자가 면역 질환이고 우리 이한선생님 잘 헐죠. 근데 물집 잡힌 사람은 허프스 심플렉스라는 바이러스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몸속에 숨어 있다가 내가 아주 피곤하면 이 갈비나 어디 신경줄 하나에 달라들어서 염증을 일으키면 거기가 몹시 신경의 병이 들어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건 되게 이제 합병증 없이 2주 정도 되면 낫는데, 낫으면서 속에 신경이 오그라붙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상포진은 피부과에 가면 피부만 치료보고 신경은 속에 신경 전혀 치료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대상포진에 걸리면 내과를 가야지 피부과 가면 안 돼요. 속에 신경 치료도 같이 해야 된다고. 대상포진을 하고 나서 신경이 오그라붙으면 여기 척추나 이런 데 있으면 너무너무 죽도 못하게 몇 년, 10년을 막 아프기 때문에 허리에 있는 신경을 자르는 시술까지도 해요. 근데 이 머리 쪽에 가면 신경을 자를 수가 없어요. 여기를 잡고 10년간을 여기를 잡고 분명히 두는 북부교회 자매님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요새 어린아이들은 석 달 금음날도 못 알아듣더라고. 젊은 애들은 영어는 잘하는데 석 달 금음날이 뭔 말인지 전혀 몰라. 조리장시 치개돈을 내서라도, 조리장시라면 조리가 무엇인지나 복조력이, 조리장시 치개돈을 내서라도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것만 해야 된다는 것이, 조리장시 치개돈을 내더라도 해야 된다는 말을 아시는 분? 조리장시 치개돈을 내더라도, 젊은 사람은 몰라. 조리장시 치개돈을 내더라도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제가 한 30여 개를 가져왔어요. 세금 하여튼 원가에 들어오는 가격이 1원도 틀림없이 12만 원인데 전부 12만 원짜리 30명에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무료로는 해줄 수는 없고 30명분에 확보해가지고 왔으니까 맞으실 분들은 신청해서 맞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마지막 이제 다 됐죠? 마지막으로 환자들이 제가 참 마음에 안 든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원장님 참 괘씸하고 속이 상한다. 왜 그럽니까? 원장님은 무엇을 좋은 약을 그렇게 잡수시고 이렇게 안 넣고 자기들만 늙어버린다는 거야. 나한테 뭐 좋은 것을 먹고 원장님만 뭐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50대로 보이는 분도 손을 들어보세요. 참 예뻐 죽겠네 참말로. 제 나이는 국가적인 기밀이라 안 가르쳐드리기로 하고 제가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들으실래요? 네. 정말 귀를 번쩍 들으시고 솔직히 말해서 하병님 말씀 들을 때는 잠이 안 지요. 우선 사탕을 준 게 좋아서 다이아몬드 주니까 이렇게 했더만 사탕 준다니까 그냥 좋아서 눈이 반짝반짝하고 저는 사탕을 주는 거고 하병님 말씀은 다이아몬드를 주는 말씀이죠.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비법은 주일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할 때에 떡이 먼저 오지요. 떼서 잡수셨죠 다들? 무슨 마음을 먹고 주님의 빵을 뗍니까? 예? 찢기시고 흘리시고? 예? 정확히 한번 누가 통역 좀 해보세요. 뭐라고? 떡을 떼죠? 무슨 마음을 가지고 뗍니까? 나를 위하시고 찢기시고 흘리신 것을 기념하고 떼죠. 물론 그렇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리은 죄악을 인하니라. 주님이 떡과 잔이 돌아올 때는 저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주님께서 돌아가셨죠 하고 잔을 나눕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몸에 이상이 생긴 걸 감지하시면 주일날 떡이 돌아올 때 주님 제 이 질병을 담당하고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고 떡을 떼세요. 그것이 가장 건강한 유전은 가장 큰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사는 항상 무엇이 좀 아프면 불안해집니다. 많이 알기 때문에. 주일마다 주님 떡이 돌아오면 주님 제 여기가 좀 불편한데 주님 원하시면 이스기야 왕처럼 제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살점이 떼어가질 때 주님은 살을 뗍니다. 제 질병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는 걸 믿습니다 하고 했더니 건강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두 가지 더 말씀을 좀 추가하면 해도 잠 좀 덜 주무시고 좀 더 들으세요. 위 내시경을 제가 30만 명 이상 40년간 하면서도 한 번도 소송이 시비에 안 걸린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자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 검사를 하면 최소한 의사가 위암 세포를 발견을 하면 보이려면 이렇게 이상이 모여야 위가 내시경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정상 판정을 했는데 그 암이 0.3cm 이하의 암이 숨어 있다거나 살 속에 숨어 있다거나 내일부터 암이 오늘 검사했는데 내일부터 암이 생겼으면 3개월 뒤에는 수술을 못 할 때가 많아요. 정말로 야속한 거죠. 아니, 여러분들이 3개월 전에 어디서 위 내시경 검사는 정상을 했는데 어디 가서 위암 수술도 못 하겠다 하면 성질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죠. 저도 화가 나겠어요. 위암은 위검사는 참으로 야속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 봐서 한 번도 위암 놓쳤다는 시비에 안 걸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제한테 맡겨주신 그 환자를 지켜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대장검사는요, 한 번 해놓으면 폴립이라는 용종이 암으로 변하기 때문에 3년간은 안심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장로님 중에서도 대장암으로 고생하고 마지막 운명하는 분들을 볼 때 대장검사를 여러분 제발 대장검사만큼은 반드시 3년마다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장검사 국가에서는 변 받아갖고 자멸반응 피가 나오면 대장검사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검진을 한다. 대장검사, 그건 대변검사 할 필요도 없어요. 대장검사, 대변검사에서 피가 나오면 이미 대장암 말기예요. 그거 믿지 마시고 대장암 검사는 대장 내시경 검사는 설사할 때 엄청 힘들다고 막 안 하려고 하죠. 설사할 때 먹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걸 지혜롭게 어떤 키 같은 것이 먹으면 씨앗들이 대장벽에 붙어서 감별하기가 힘드니까 씨앗은 절대 잡수지 말고 뭐 건덕지, 대변 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시쳐내고 봐야 되기 때문에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식을 시키고 변을 시쳐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을 잡술 때 생수에다가 설탕을 많이 타시고 소금기를 좀 해서 자꾸 같이 잡수시면 탈수가 안 되고 아주 편안하게 대장 내시경 할 수 있는데 뭐 먹지 말아 간다고 계속 쏟아불고 안 먹고 하니까 지쳐버려가지고 그렇게 힘든 거예요. 대장 검사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병원에 갈 때 마지막으로 1분 의사를 대할 때 종합병원에 어디 병원을 가든 개인병원을 가든 의사를 만날 때 여러분들이 한 가지 최고로 챙겨야 될 지혜를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의사를 만날 때 의사가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뭔 소리를 할 거 아니에요. 뭔 추가 검사를 한달지 뭔 무서운 소리를 한달지 뭔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어쩌고 하면 그 순간 여러분한테는 호자가 붙든지 J자가 붙든지 하네. H자가 붙으면 호로자식이라는 뜻이고 J자가 붙으면 지랄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절대로 인터넷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인터넷 아무리 봐도 의사보다는 더 못하니까 물론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의사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지혜는 뭐라 말하든지 사실은 저희 오빠가 내과 전문 의사인데요. 딱 하면 그 다음부터 의사가 헛소리를 안 합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나 누구든지 집안에 내과 의사가 집안에 우리 오빠가 내 동생이 의사인데 하면 그 다음에 차트에 다 표시합니다. 그러고 쓸데없는 검사랄지 무슨 이야기랄지 별로 그런 이야기를 거의 안 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갈 때는 반드시 그런 지혜를 챙겨야죠. 그러려면 집안에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주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걸 믿습니까? 자, 똑같이 오빠 그래 보세요. 서복주 오빠 그래 봐요. 됐어요. 서복주 오빠가 그러시는데 어쩌고 보면 그 다음에 의사들이 상당히 경계를 하고 조심도 하고 예의도 차리고 필요없는 약이나 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마지막 팁입니다. 고맙습니다.